네, 안녕하십니까. 유닉스탁입니다. 자, 11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소가나운 돼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녹화 방송 시청하시는 어, 애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들 지진 때문에 불안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다 안녕하신지. 자, 우선 어, 안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음, 지난 경주 지진 때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다들 무탈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제 장중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이 주식시장을 강타했던, 큰 영향을 줬던 그런 하루로 또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 종목,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지엔코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진이 나기 전에 이미 매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우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2시 그 50분인가요? 40분인가요? 지진 발생되기 전에 까지는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급등을 해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을 했는데 아마 코스닥 역사상 이렇게까지 지금 크게 급등한 것은 아마 기억이 잘 남지 않을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이제 차트 상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어, 급등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에 나오는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10월 달에 급등세를 탔고, 예, 그 급등세의 여파로 지금 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코스피 쪽에 있는 자금들도 많이 코스닥으로 들어온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지진에 의해서 급락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시간 전에 매매를 하게 됐는데 지엔코가 이제 상승을 해서 1시 50분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오늘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만만한 종목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하루 쉬었고, 월요일 날은 매매를 했다가 좀 무리한 매매를 했다가 그 손실을 봤는데요. 자, 그 경험들이 오늘 지엔코에서 아주 좋은 매매가 되었다. 예, 그 밑거름이 되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계속해서 단타 매매법을 어, 집중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좋았습니다. 자, 오늘 지엔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매니아님이 질문 써주셨는데요. 종목 한번 상담을 해드리자면은 ESV의 전망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ESV는 여기 이제 뭐 무상증자라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가 됐고 이렇게 지금 하락을 많이 해서 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된 후에 이제 횡보가 좀 진행이 된 후에 1차 눌림목에 와 있네요. 네. 뭐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과거의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놓고 비춰보면은
음, 나쁘지 않은데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될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뀐 것 같처럼 보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가까운 면이 있어요. 약간 좀 가까운 면이 있고 여기서는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음, 좀 그러니까 확 싫지 않다. 예. 근데 나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지엔코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지엔코가 이제 2016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실전에서 매매를 해보면은 그 조정을 할 때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해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 고점에서 가까운 지점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본 매매자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의 어떤 오차? 예, 그런 게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움직였을 때는 좀 그 뭐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1차 눌림목으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종종 움직이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데 가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길게 가더라도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매매자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이후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냥 뒤로 조정이 길게 갈 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ESV가 조금 가깝다. 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좀 가깝다. 예.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이제 무상증자를 해서 이제 주가의 그러니까 주식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이쪽 거래량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그러면 하면은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전체 주식 대비 지금 현재 거래량 큰 것이 어느 정도냐 보면은 7,658만 5천 주짜리예요. 총 주식 수가. 근데 지금 이날이 거래가 크게 됐는데 총 거래량이 1억 주인가요? 예. 지금 7,600만 주인데 아니 얼마인가요? 1,042만 3.8 그러니까 1억 주거든요, 거래량이. 예. 그러면은 이날 하루에 전체 주식 수보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ESV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은 심상치 않은 그 조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꼭 좋게만 볼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점에서 지금 매매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떨어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하는 광경이 나온다. 예. 돌파할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먼저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매매를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대응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요. 예. 음, 미리 사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확인돼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그 최고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전에 살면은 나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매매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본인이 성향이에요. 본인의 성향.
근데 제가 만약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확인해서 사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확인해서 사는 게 낫다. 상승을 확인해서 들어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대부분 이 눌림목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매매법 중에, 매매 그 전략 중에 보면은 하나 그 매매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공개해야 되는 게 있죠. 이제 전고점을 바라볼 때 저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예, 여기를 좀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봉이 조금 발생이 되면은 좋죠. 그리고 이제 발생이 되는 당일 혹은 제일 이상적인 것은 여기를 살짝 돌파를 한 상태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난 상태로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돌파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설명드린 것을 갖다가 이제 GSV, 그러니까 지엔코에 연결을 해보자면은 이 지엔코 차트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엔코 차트에 이 10월달 첫 번째 여기 있죠. 네. 이 바로 이제 이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돌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매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 매매를 하는 건데, 지행코는 이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해요. 네. 그래서 ESV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 이 앞에 지금 보면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되죠. 예, 역시 상한가라는 것은 세력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돌파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네, 의심이 충분히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실전에서 당해본 경험이 많아요. 당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 정말 좋은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자,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아, 이런 경우에 공부가 많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지진이 났던, 그러니까 장중에 그 지진이 났던 하루였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일본 그 쓰나미가 몰려왔던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죠.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에, 어떤 급작스러운 급변,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예. 그 대부분의 급작스러운 어떤 사태나 어떤 급변에 의해서 전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단일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한다면,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 삼성전자 그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네. 막 그랬던 것도 있었고. 예. 그 우선 첫 번째 답은 뭐냐면, 급작스러운 급변에는, 네. 자, 급변에는
매수로 대응하라. 거의 한 80%나 90% 정도는 예, 회복이 된다 이거죠. 회복된다. 갑작스러운 급변에 의해서 빠진 주가는 회복이 된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가라는 것은 급락을 하면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주식 차트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주가 원론, 그러니까 주가의 원리에 다 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가다가 갑자기 쫙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쭉 내려갈 것 같지만 급락에 따른 반발성으로 급등이 잘 나옵니다. 반등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때, 또 더 크게 보면은 금융위기 때, 그렇게 가다가 빠지는 주가, 그럴 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가는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 움직인다. 일시적인 뉴스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업종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급등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지진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격이 그렇게 가서 떨어지는 겁니까? 원인은 가격이 가서 떨어지는 원인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1분 차트로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긴급 문자 메시지 받은 그 시간이 아마 30분이실 거예요. 제 스마트폰에 보니까 2시 30분에 2시 30분이나 29분.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주가가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을 시작하는데 자, 이게 지금 2시 29분이고 그 다음이 2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빛의 속도로 주식시장은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보망보다 가장 빠른 정보망이 주식시장 정보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포항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어떤 세력이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코스닥 옵션 투자를 하게 되면요 1분만, 그러니까 1분이 아니라 10초만 빨리 알아도 어마어마한 그 거의 기하 뭐랄까 최소한 한 몇백억은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옵션 투자를 해버렸다면은 단타로 거의 한 100억대 이상 벌 수가 있습니다. 100억이 뭡니까? 한 몇백억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심이 되는 게 그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보들이 빠를까? 예. 제가 이제 9.11 테러 때도 그걸 한번 느꼈거든요. 예. 테러가 나기 전에 이미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아니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 상승 상인 랭킹 지금 이 창을 딱 보고 있었는데 막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갑자기 그 주가들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한 30초 정도 후에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죠. 재난 문자 메시지가. 와, 저거 정말 감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주식시장은 거의 뭐 빛의 속도에 해당하는 그 정보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펀드들의 그 이제 그 서버 컴퓨터들이 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도록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매도를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매도를 때리게 지금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매도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추가 매도가 나오니까 다 매도가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이 지진은 그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만큼의 그 정도의 여파는 아니다. 그거를 바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바로 반등을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로 타고 있었어요. 괜히 오늘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만 중간에 괜히 매도했다. 예, 내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아깝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북한 핵 위기 뭐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막 기분이 들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지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내일은 이제 지진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밤 사이에 추가적인 여진이 없다. 그리고 내일 장 시작 전까지 여진이 없고 뭐 언론들도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별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이 재료라는 거 있죠. 이 뉴스, 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반응이 보여지나, 그 연구를 꼭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 재료의 신선도가, 예, 우리 핵 그 위기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지진은 그게 처음 당해본 최초의 지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정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테마가 형성이 될까 좀 부정적입니다. 예.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지진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여파를 줬으면은 내일 아마 다 완전 급등을 해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파가 없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마주들, 재료주들을 볼 때 그 재료의 신선성,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학습 효과,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이번이 또 그러니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좋은 공부를 하게 될 그런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될 기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민낯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그 민낯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 삼형엠텍이라고 과거에 이제 그거 했던 그 경주에서 그 했던, 그래서 이제 지진 관련 테마주가 이제 바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4시 29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이 빠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나자마자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예.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마우스로 눌러 가지고 바로 주문을 넣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다. 예.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내일 아무래도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내일 흥미로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결과가 나오면 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또 이 상황을 세력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 삼형選택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또 삼형選택하고 다른 종목들도 있고 자, 나라 KIC는 좀 연일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아주 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코리아 SE 여기도 지진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예. 엮였는데 그냥 믿지는 마세요. 네, 그냥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오늘 이 종목들을 급하게 가서 따라가서 사신 분은 내일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MG매드가 오늘 상한가 두 번이 있었는데 조정을 하다가 다시 상한가를 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세력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해서 여기서 머물다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방어를 참 잘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뽑아냈죠. 그럼 여기 뽑아내고 내일부터 내려올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예,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올라갔구나 하는데 실제로 이런 차트를 만들어 내려면 너무나도 어렵다. 왜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주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1261억 1261억의 거래대금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에 올라타신 분들이 내일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한가에 올라타신 분들이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가만히로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떨어진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이걸. 그러니까 뚝방에 뚝이 무너졌는데 단번에 봉합을 시켜버린 거죠. 사실 이제 코스닥의 업종 차트도 그래요. 이게 지금 지진이라는 그 핑계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지금 반등시켜 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가던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속성이에요. 근데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단번에 이것을 갖다 방어를 시켜놨다. 대단한 시대다라는 거죠. 정말로 큰 규모의 작전, 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체 업종 차트마저도 세력이 작전을 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들을 이제 기억에 넣어 두시고 이 다음에 이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까 그것을 추적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G매드가 연상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갈까?
자, 연상 나온 이후에 이 상층권에서 안 내려오고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간다는 것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진 때문에 이제 많이 놀라셨을 건데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저녁에 또 다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내일은 지진이 없어야겠죠.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1부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